FTTH 헤드엔드에 적용되는 OLT의 개념, 해싱 기술 및 설치식 오류 다음은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는요, 뭘 물어본 겁니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접속 기술을 물어본 거예요. FTTH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접속 기술 중에 가장 요즘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접속 기술의 개념이 뭡니까? 인터넷 쓰기 위해서 가입자가 인터넷 빼뿐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선을 제공해주는 기술이에요. 그게 뭘까요? 인터넷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주택지역, 아파트 지역, 사무실이 각각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터넷 접근하기 위해서 헤드엔드 장비를 통해 접근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헤드엔드에 적용되는 요게 이게 IP 전문가가 만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집선 노드라고 한다든지 헤드엔드는 방송 용어 아닙니까? 네. 좋은 일 하여튼 뭐 통용이 되는 건 집선하는 노드라면 의미로 헤드엔드 장비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HFC 어떤 표준, 닥시스, FTTH, 폰, 광랜, 이더넷을 이용해서 헤드엔드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내줄 수 있는 통신하도록 해준 그런 기술 보고 인터넷 가입자 접속 기술이와 이야기하는 거죠. 사용에 대한 이걸 한번 올려봤어요. 자, HFC는 뭐예요? 광케이블과 동축 케이블을 혼합한 구성이죠. 헤드엔드에 들어가는 장비를 뭐래요? 그거 CMTS. FTTH는요? 광케이블 어디까지? 그 덴넷까지 구성하는 거. 헤드엔드 장비를 뭐라 해요? OLT라고 하죠. 광랜은 LTE-L3를 이용해서 구성하죠. 헤드엔드 장비를 L3 시청. 이걸 위해서 중간에 사실은 R행이 들어가다는 스플리터. 패시브 소요 쓰기 때문에 폰. 요거는 액티브 소자를 쓰기 때문에 AON, AON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근데 이 문제 물어보는 거에 대한 상위 개념을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봤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FTTH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자의 집이나 건물까지 직접 연결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FTTH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 문제 이런 문제 풀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이 그림하고 같나 틀리나 자칫 전개하다 보면 같을 수 있어요. 사실 뭐 비슷하죠 지금도. 근데 내용이 다르잖아. 여기에는 FTTH로 설명한 게 아니고 인터넷을 접근하기 위한 가입자 독속 기술로 설명해놨잖아 그림상. 근데 이건 뭐야? 구성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FTTH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OL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RN 스플리터 단말 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고한 가입자용이라고 부른다. 구성은 FTTH 헤드엔드 장비. 이게 헤드엔드라는 말 잘 안 쓰는데 문제 헤드엔드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말을 계속 써주셔야 돼요. 스플리터, 패시브 소자. 다음에 단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TTH의 특징 패시브죠? 네. 수동 소자. 소동이라 써놨네. 수동 소자. 그 다음에 통신마켓 하향 브로드캐스트고요. 상향은 리퀘스트 앤 그랜트. 리퀘스트 그랜트가 뭐죠? 네. 하향으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로 딱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개 맞으면 쓰고 아니면 버리잖아요. 근데 상향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내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리퀘스트를 합니다. 뭐 얘가 그래 너 보내라고 그랜트를 해주고 그 사이에는 스케줄링을 해주죠. 자, 몇 가지에서 FTTH. 이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 여기다 묶어놓고요. 그래서 이걸 3번. 그 다음에 OLT에 대한 설명. 이 통상적으로는 주요 문제가 이거인 것 같아서 이게 3번으로 올라올 수 있기 쉬운데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전개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개해도 괜찮고 너무 주류해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OLT는 과잉가입자망 헤드엔드에서 가입자 열쇠로 종단하는 장치입니다. 라고 적어줬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차이점을 둬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개념도에는 중요한데 밑에 있는 핵심 기술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됐다. 자, OLT가 뭐냐면 R은 밑에 있는 단말도 있습니다만 여기나 E폰이나 G폰으로 올라오는 트래픽을 집선해서 어디로? 인터넷으로 사실 컨버팅 해주는 장비예요. 포함해서. 그 다음에 OLT에서부터 실제로 여기 단말이 여기는 R2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라우팅이 되는 거죠. 뭐 이쪽으로 사실은 디폴트 라우팅, 가입자 단말 쪽은 커넥티드 라우팅 혹은 스태틱 라우팅. 여기 써 있죠? 네, 여기 그림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포맷 전환이 됩니다. 이쪽에 있는 폰, 그게 의해서 올라온 E폰이나 G폰 규격으로 올라온 데이터를 이쪽이 E폰이나 G폰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원지나 텐지는 쓰지 않습니까? 그 이더넷 포맷으로 전환해 주는 거죠. 자, 이게 폰. 물리적 회전 방식에 따라서 TDM, WDM 폰이라고 이야기하고 프로토콜에 따라서 어떤 프로토콜이냐 또 E폰이나 G폰, 초크에 따라서 원지나 텐지 폰으로 나뉩니다. 핵심 기술. 설치시 고려사. 가입자 수용 환경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어차피 광가짜이기 때문에 얼마나 밑을쯤 지역에다가 아래는 하차에다가 사실은 힘이죠. 그죠? 그 다음에 광신호나 모든 신호들마다 전부 다 신호포지. 뭐 숫자 얘기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신호 버짓을 포함해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역폭. 지금 구조 자체가 이렇게처럼 밑에 있는 여러 개 단말이 하나의 회선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톤지를 고려해서 가입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무선에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셀 플래닝이 됩니다. 뭐죠? 하나의 기지국에 수용할 수 있는 액티브 가입자. 그죠? 그 다음에 유선에서는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뭔 소리입니까? L2 스위치에다가 단말을 몇 대나 설치할 거냐 이 소리죠. 네. 그 내용을 고려해야 된다. 비교. 폰하고 HFC는 딱 비교 대상입니다. 그죠? 네. 라스크마인만 달라요. 네, 레노버 XT. 여기는 CM테스. 이렇게 해내는 장비. 또 문제에서 물어본 용어를 계속 써주셔야 돼요. 네, 채점하신 분이 좋아하겠죠? 폰은 아파트 같은데 가입자 밀집지역 HFC는 주택기획에 많이 씁니다.